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폭행과 이혼 관련돼서 재반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폭행이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에 그렇게 써 있을까요? 과연? 법에 폭행을 당하면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된다. 법에는 그렇게 안 써 있고 법에는 이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막연하게 써 있는데 그 부당한 대우 중에 하나로 폭행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판례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단순 폭행이 있었다고 바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냐? 또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개별적인 폭행을 보는 게 아니라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폭행을 하고 나서 이제 재반 정황, 사과를 하는지, 진지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좀 너무 심히 부당한 대우라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인정돼서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을 하면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 이거는 약간 좀 잘못된 개념이고, 그런 재반 정황을 좀 살펴봐서 이제 도저히 이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이제 심히 부당한 경우라고 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기본 개념은 그렇게 되고요. 폭행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좀 하루속히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폭행이라는 거는 좀 유전적인 좀 질병의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어떤 공격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못 참고 이제 폭력으로 발휘되는 그런 좀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폭력성을 보이게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폭력적인 거는 유전적인 질병이고 개선되기 어렵다. 그리고 한번 폭력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그 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유전적인 질병의 기인에서 이제 발현되는 습성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습성이 있는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폭력이라는 거는 그런 좀 중대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뢰인들이 오면은 폭력이 좀 개입된 사건의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좀 이혼을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권유를 드립니다. 보통은 폭행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112 신고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112 신고 내역서를 그대로 열람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12 신고 내역서 안에 이제 저희가 신고하면서 조사했던 내용이 간단하게 담겨요.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남편이 몇 대 때려서 이렇게 다투던 중 신고를 하게 됨. 이것도 하나의 이제 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 받을 때도 이제 배우자한테 맞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왜 지금 무슨 진단 받으러 왔냐 그러면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진단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쓰려면은 상해 진단서로 발급받고 남편으로부터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이제 다 이제 기재를 해주거든요,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해 진단서를 받으면은 재판에서 좀 유효한 증거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습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취를 하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좀 녹음 준비를 해서 그런 폭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폭언들이라든지 모욕적인 행동이라든지 물건을 부시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폭력 사건 이후로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를 내방하셔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 내역도 이제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이 있었을 때 이혼 재판에서 내는 증거들은 그런 식으로 수집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폭행, 상해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적인 범죄거든요. 이제 이혼과 별개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식 고소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랑 검사가 알아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가 이제 폭력 상해가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씁니다. 공소장에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가 몇 년 며칠에 오른쪽 주먹을 2, 3회 휘둘러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공적인 문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공적인 문서를 증거로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뭐 처벌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그 폭행의 수위마다 다르긴 한데 뭐 이제 보통은 뭐 30만 원, 50만 원, 좀 많이 세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벌금을 받게 되는데 뭐 고소를 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합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부부간이지만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좀 이제 처벌 전과가 남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아내나 또는 남편한테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 합의 과정에서 이혼까지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때린 것도 잘못했고 어쨌든 우리 부부 관계는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좀 회복하기 어려우니 합의를 하자. 그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혼하기로 하고 뭐 위자료 뭐 얼마 해주기로 하고 특히 뭐 재산분할도 넣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만 된다면은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고소의 실익은 증거 수집도 있지만 만약에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라면 이혼과 관련된 재반적인 조건에 대해서 좀 유리한 협상 조건을 얻을 수도 있다. 꼭 고소를 하시라는 건 아닌데 뭐 한 가지 방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위자료 금액도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이제 폭행을 뭐 장기간 너무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했으면 뭐 3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횟수가 좀 적다 그러면은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위자료 금액은 어쨌든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라든지 횟수라든지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위자료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그런 폭행 수위를 최대한 좀 많이 주장을 해가지고 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가지고 위자료 금액을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겠죠. 아이 앞에서 이제 폭행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의 그 습성을 유전적인 습성을 참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거를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정서적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은 아이 앞에서 때린 경우에는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만약에 폭행을 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제 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도 충격받고 나도 또 내 충격도 이제 배가 되겠죠. 아이가 그 목격한 폭행 때문에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폭행 고소와 별도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도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폭행에 대한 증거도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친권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유리하게 전개가 되겠죠. 아이 앞에서 이제 자기 배우자를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을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폭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면은 또 때리는 거 아닌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거 또 너 신고했어? 일로 와, 더 맞아, 한 대 더 맞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또 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가정폭력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정 안에서 이뤄진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사기관이 그리고 또 법원이 되게 기민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폭력을 했는데 또 재발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를 못하게 하거나 같은 집안에 있는 경우 특히 내가 이거 신고했다가 같이 살고 있는데 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거 명령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이제
종국적인 처분을 받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내가 위험하니까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시로 조치를 해달라는 그 이제 종국적인 처분에 앞서서 임시적인 조치, 뭐 퇴거를 시킨다거나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연락도 하지 마, 뭐 전화도 하지 말라, 카카오톡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제 임시 조치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경우에는 너무 거기에 지금 위축이 되셔가지고 참고 살지 마시고 좀 마련된 절차에 따라서 지금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폭행과 이혼에 관한 재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이제 이별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폭행이 있는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제도가 잘 완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폭행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